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리커버러블 스케줄, 캐스케이드리스 스케줄, 그리고 스트릭트 스케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스케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살펴봤었는데요. K가 H에게 20만원을 이체할 때 H도 본인 계좌에 30만원을 입금을 한다면 이때 여러 형태의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20만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을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K의 계좌에서는 20만원을 빼고 H의 계좌에는 20만원을 넣은 뒤에 이렇게 커밋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만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0만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을 먼저 수행하고 그 뒤에 30만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 실행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30만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을 먼저 수행한 뒤에 이어서 20만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두 개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겹쳐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겹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로도 실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겹쳐서 실행하는 케이스들은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될 때 각 트랜잭션에 속한 오퍼레이션들의 실행 순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오퍼레이션인 거죠. 이런 오퍼레이션들의 실행 순서를 뭐라고 하냐면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이 모두 스케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스케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리고 스케줄을 바탕으로 시리얼라이저빌리티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잭션의 롤백과 관련해서 리커버러빌리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예제를 이어서 사용해 볼게요. K가 H에게 20만원을 이체할 때 같은 타이밍에 H도 본인 계좌에 30만원을 입금한다면 이때 이런 스케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이냐면, 자, 먼저 20만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1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K의 계좌에서 먼저 20만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K의 계좌에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100만원이라고 확인을 한 뒤에 거기서 20만원을 빼서 K의 밸런스에 이제 80만원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의 계좌에 20만원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 30만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 2번은 먼저 H의 계좌에서 잔액이 얼마인지를 읽어요. 그래서 H의 계좌에 200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200만원에 30만원을 더해서 230만원을 H의 계좌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트랜잭션 1번이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1번은 H의 계좌에 20만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먼저 H의 계좌에 잔액이 얼마인지를 읽어요. 그런데 트랜잭션 2번이 벌써 이렇게 230만원으로 잔액을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트랜잭션 1번은 잔액이 230만원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그 230만원에 20만원을 더해서 250만원을 H의 계좌의 잔액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밋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트랜잭션 2번이 오볼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롤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롤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의 애토미시티 속성에 의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트랜잭션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 2번은 H의 밸런스를 원래 200만원이었는데 230만원으로 업데이트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잔액이었던 200만원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2번은 이렇게 롤백을 하면서 H의 밸런스를 200만원으로 다시 돌려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잘 보면 지금 트랜잭션 2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롤백을 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유효한 트랜잭션이 아니에요. 그러면 트랜잭션 2번이 했던 이런 작업들도 당연히 유효한 작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 했던 이 작업,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 작업을 트랜잭션 1번이 이렇게 읽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트랜잭션 1번도 롤백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트랜잭션 1번은 이미 커밋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듀어러빌리티 속성 때문에 롤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듀어러빌리티라는 속성이 한번 커밋된 트랜잭션은 롤백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 커밋이 됐기 때문에 트랜잭션 1번은 롤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줄 내에서 커밋된 트랜잭션이 롤백이 된 트랜잭션이 라이트 했었던 데이터를 읽은 경우, 이런 스케줄을 뭐라고 하냐면 unrecoverable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에서 보면 트랜잭션 2번이 이렇게 라이트한 데이터를 트랜잭션 1번이 이렇게 읽었는데 정작 트랜잭션 1번은 이렇게 커밋을 했는데 라이트 했던 트랜잭션 2번은 이렇게 롤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1번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읽어서 작업을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unrecoverable schedule이라고 하고요. 이 스케줄은 롤백을 해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은 DBMS에서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H의 밸런스는 200만 원이 됐어요. 트랜잭션 2번이 롤백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K의 밸런스는 8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80만 원이고 얘는 200만 원이 되면서 2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즉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스케줄 내에서 커밋된 이렇게 커밋된 트랜잭션이 롤백된 트랜잭션이 라이트한 데이터를 읽은 경우 이런 스케줄을 unrecoverable schedule이라고 하고요. 얘는 롤백을 해도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은 DBMS가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스케줄을 허용을 해야 되냐? unrecoverable schedule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즉 recoverable schedule을 허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스케줄이 recoverable한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앞에 예를 조금 수정을 해서 recoverable schedule 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20만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과 30만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이 각각 이렇게 리드 라이트 하는 오퍼레이션은 다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밋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커밋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복 가능한 스케줄이 되려면 어떤 순서로 커밋이 돼야 되냐면 보시면 지금 1번 트랜잭션이 2번 트랜잭션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번 트랜잭션이 이렇게 2번 트랜잭션이 라이트 하는 것을 읽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2번 트랜잭션이 먼저 커밋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번 트랜잭션이 이어서 이렇게 커밋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2번 트랜잭션이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1번 트랜잭션은 먼저 커밋을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2번 트랜잭션이 오볼트가 발생해서 롤백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의존성이 있었으니까 1번 트랜잭션도 같이 이렇게 오볼트를 시켜서 롤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의존성이 있을 때는 의존성의 대상이 되는 이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커밋을 하든 롤백을 하든 이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의존하는 트랜잭션 즉 여기서는 1번 트랜잭션이죠. 1번 트랜잭션은 커밋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내에서 그 어떤 트랜잭션도 자신이 읽은 데이터를 라이트한 트랜잭션이 먼저 커밋을 하든 롤백을 하든 그 전까지는 커밋을 하지 않는 이런 스케줄을 뭐라고 하냐면 리커버러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은 롤백을 할 때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DBMS는 이런 스케줄만 허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같은 데이터에 이렇게 라이트를 하는 트랜잭션 2번이 문제가 발생해서 롤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는 유효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읽었던 트랜잭션 1번도 같이 이렇게 롤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트랜잭션이 롤백을 하면 의존성이 있는 다른 트랜잭션도 연쇄적으로 롤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캐스케이딩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스케이딩 롤백은 여러 트랜잭션의 롤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롤백된 트랜잭션 각각을 이전 상태로 돌려주려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러면 데이터를 라이트한 트랜잭션이 커밋을 하든 롤백을 하든 어쨌든 그 트랜잭션이 종료된 뒤에 데이터를 읽는 스케줄만 허용을 하자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제에서 보면 지금 트랜잭션 1번이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한 것을 읽고 있는데 이 트랜잭션 2번이 아직 커밋이 되지 않은 상태 혹은 아직 롤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읽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읽으려는 데이터를 라이트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의 예에서는 이렇게 커밋이 된 후에 그 데이터를 읽는 이런 스케줄만 허용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만 허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트랜잭션 2번이 문제가 생겨서 롤백을 하게 돼도 지금 이 라이트를 의존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만 롤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의 잔액은 200만원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롤백이 된 뒤에 트랜잭션 2번이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의 밸런스를 읽으면 지금 트랜잭션 2번이 롤백이 됐기 때문에 23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읽어 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 200만원에 20만원을 더해서 220만원을 H의 계좌에 라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하고 트랜잭션 1번은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내에서 그 어떤 트랜잭션도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라이트한 데이터는 읽지 않는 경우 이런 스케줄을 뭐라고 하냐면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혹은 비슷하게 Avoid Cascading Rollback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캐스케이드 스케줄은 전혀 문제가 없냐? 얘도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이슈인지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것을 설명하려면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예제와는 조금 다른 예제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뭐냐면 H 사장님이 3만원이던 피자 가격을 2만원으로 낮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 피자 가게의 K 직원도 같은 피자의 가격을 좀 더 열심히 일해보려고 사장님이 이제 가격을 2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미리 낮춰놔야지 이렇게 본인이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만원으로 낮추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스케줄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스케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피자 가격이 현재는 3만원이에요. 그러면은 K 직원이 먼저 피자의 가격을 이렇게 만원으로 라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H 사장님이 피자의 가격을 2만원으로 라이트하는 그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를 한 뒤에 커밋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종료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K 직원이 라이트한 이 트랜잭션 있잖아요. 이 트랜잭션 1번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볼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롤백을 하게 되잖아요. 롤백을 하게 되면 이 트랜잭션 1번이 시작하기 이전 상태의 피자 가격으로 원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피자 가격은 원래대로 3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즉 H 사장님이 2만원으로 피자 가격을 라이트했던 이 트랜잭션 2번의 결과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이 스케줄은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의 정의 자체가 스케줄 내에서 어떤 트랜잭션도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라이트한 데이터는 읽지 않는 이런 스케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이 예제에서는 리드하는 것, 읽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케줄은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 1번이 이렇게 롤백을 하게 됐을 때 커밋이 됐음에도 트랜잭션 2번의 결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강이 필요하냐?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라이트한 데이터를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라이트한 데이터는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스케줄, 이런 스케줄을 뭐라고 하냐면 스트릭트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스케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예제는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은 맞지만 스트릭트 스케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스트릭트 스케줄로 동작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피자의 가격을 1만원으로 써준 뒤에 얘가 커밋이 되든 어볼트가 되든 그래서 롤백을 하든 얘가 먼저 종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피자 가격을 2만원으로 쓰는 이 트랜잭션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케줄 내에서 그 어떤 트랜잭션도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라이트한 데이터는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그런 스케줄을 스트릭트 스케줄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릭트 스케줄은 롤백을 할 때의 리커버리가 쉬워요. 그냥 트랜잭션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라면 얘가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되면 그냥 2만원에서 이전 상태인 1만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롤백을 하게 되면 이전 상태인 3만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2만원으로 라이트를 하고 커밋을 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2만원의 피자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nrecoverable 스케줄은 롤백이 발생했을 때 회복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은 DBMS에서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Recoverable 스케줄은 롤백 시에 이전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은 DBMS에서 허용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Recoverable한 스케줄은 롤백 시에 회복이 가능한 스케줄인데 그 중에서도 캐스케이딩 롤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스케줄을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스케이드 리스 스케줄 중에서도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이 라이트한 데이터는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그런 스케줄을 뭐라고 하냐? 스트릭트 스케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라이트한 데이터를 또 다른 트랜잭션이 리드를 했다면 그 라이트한 트랜잭션이 커밋할 때까지는 리드한 트랜잭션도 커밋하지 않을 때 그런 스케줄을 뭐라고 하냐? 리커버러블 스케줄이라고 하고요. 혹은 그 스케줄은 리커버러빌리티 속성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컨커런시 컨트롤은 무엇을 제공을 하는 건데 무엇을 제공을 하는 거냐?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시리얼라이저빌리티와 오늘 영상에서 배웠던 리커버러빌리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트랜잭션의 속성이 바로 아이솔레이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까지 2부에 걸쳐서 컨커런시 컨트롤 기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우선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 컨커런시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DBMS가 어떤 식으로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